결혼을 축하합니다. 자, 여기 미래에 내년에 신부도 있거든요. 자기는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이게 결혼 부정기라고. 저도 사실 며칠 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일에도 파혼이 할 수 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당일날 내가 도망칠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내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는 동갑인데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첫날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환경도 직업군도 비슷하고, 그날 막 힘든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라서,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안 좋았고 환자가 안 좋았고 나이트 근무였고 ICU에서 넘어온 환자를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날카로운 신경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잘 처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 추석 때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얘기할 때 원래 근데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뭐 우리 집은 어떻고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 근데, 그래? 아니 근데 뭐 굳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쩌고 내가 뭐 어디 출신이고 막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리고 약간의 가치관이나 뭐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 진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만났을 때 한 4시간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말을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 보통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뭐 결혼을 계속 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이제 막 사귄 지 별로 안 됐을 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물어보기를 나랑 결혼할 거지? 라고 물어봤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주작 같아. MSG 같아. 약간 내가 그랬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래? 라고 했나 봐. 약간 속으로는 다소롭게 그래? 결혼? 뭐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뭐 하자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거에 용기를 내서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막 미친 듯한 이 사람이랑 결혼을 미친 듯이 해야지. 나는 사랑에 미친 듯이 빠져버렸어. 막 이런 느낌은 나는 아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첫눈에 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선생님은 완전 다른 커플이잖아요. 저희는 딱 2년하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2주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12월 날 결혼을 하니까 딱 2년하고 한 2개월 정도밖에. 근데 사실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 그 평균이지. 완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딱 한 1년 정도 만나고 맞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만 돼도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너무 쫓겨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실 2년 터울이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 보통 2년 서로 결혼하는 것 같아.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말해주세요. 저희요? 장수 커플. 여기는 완전 장수 커플이어서 결혼을 한다면 얘랑 할 거라고. 근데 이거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항상 그냥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랑 계속 연애를 하고 얘랑 나랑 되게 권태기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약간 좀 달달한 편에 속하거든요. 맞아, 달달하지.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보다 오래된 친구들 중에 그런 커플도 있는데 걔네들은 약간 알게 모르게 좀 권태기가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얘한테도 옛날부터 막연하게 얘랑 계속 사귀고 있다면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얘랑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그거에 제가 불씨를 붙였죠. 그런 거지. 왜냐면 아무래도 친구가 진짜 가니까.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치. 그냥 솔직히 고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친구가 진짜 친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붙어 있으면서 진짜 쉼없이 얘랑 놀았어. 그 10년지기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그리고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맞아, 솔직히 맞아. 푸는 것도 만약에 성향이 그렇게 트러블이 있는 그치. 듯한 느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면 이게 진짜 불씨를 붙인대요. 그래? 그럼 나도 약간 그래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하는 김에 해볼까, 이런 나도 거죠. 해볼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 생각 제가 없다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옆에서 계속 그런 걸 듣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우리는 것 같아. 그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뭐 어느쯤 하는 게 좋을까? 뭐 요즘에는 30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할 거면 그냥 빨리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서 20대 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20대 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게 있었거든요. 20대에는 결혼 안 할 것이다가 있었는데 왜냐면 결혼을 하면 30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단 얘 연애를 이렇게 오래 할지를 몰랐고 맞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얘도 이제 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가는 나이니까 그러면 약간 굳이 연애를 막 10년 이상 하고 결혼하고 싶진 않은 거 같아. 그치. 굳이? 어차피 얘랑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너네가 들어. 8년 차인가? 지금 7년째? 7년 차. 7주년. 근데 저희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런 완전 오히려 결혼 얘기가 지지부지해져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예 안 되거나 결혼 얘기가 안 돼서 헤어지거나 오히려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 거의 2-3달 만에 준비해서 맞아. 간다더라고요. 이렇게 장수 커플들은 그런데 얘는 그냥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뭐 하다가 파혼할 수도 있지만 나도 뭐 당연히까지 모르는 거지만 그런 느낌? 그리고 제 주변에도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있는 애들도 많은데 없는 애들은 다 없잖아. 근데 보면은 지금 사귀면 결혼을 생각해야 되니까 쉽게 못 사귀는 거야. 또 한 명 동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 1살 어리거든요. 27살이야. 근데 걔가 지금 사귀는 남자애가 있는데 키가 190이야. 잘생겼지. 근데 이제 뚜렷한 직장이 조금 애매해. 그 직장이 있는데 조금 약간 완전 잘 버는 게 아니야. 간호사인 내 동기가 더 잘 벌어.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지금 얘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얘랑 결혼할 것 같은데 만약에 2년 뒤다? 그럼 난 얘랑 결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년 뒤에 내가 더 많이 따지게 될 수 있다 이거지. 빨리 결혼하는 게 덜 따져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 못 모를 때 내가 뭘 못 모를 때 그 사람이 뭘 못 모를 때도 있는데 나는 내가 뭘 못 모를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는 특히 남자가 더 어리니까 그게 더 있지. 저희는 동갑 커플이고 연상연하 커플이고. 근데 요즘에 근데 이런 쪽이 더 많지 않나? 연상연하 여자든 남자든 어떤 쪽이 연상연하가 많고 사실 동갑이 잘 없는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어느 쪽은 연상이든 연하일 거 아니야. 치우치지 보통. 그치 치우쳐. 근데 대부분 한쪽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아야 그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고 그런 게 약간 좀 생기는 거야. 아니면 그건 또 싫어하잖아. 우리 같은 성격 애들은 이거는 모든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격 애들은 오빠가 오빠 삐처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해봤는데 미리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아. 오빠가 사촌 오빠가 오빠 주는 거지. 그래서 싫어. 어쨌든 어떠한 요소? 막 완전 막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 내가 첫 번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제 남자친구는 집, 병원 그리고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전 이거는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저는 최고의 남편감은 아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안 좋은 건가? 삐처리해주세요. 근데 이제 아싸 남편 우리 악마의 편집 나가는 거 아니야? 아싸 남편이어서 웃겨. 인싸인 친구 많은 저 여사친 많은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막
사실 뭐 문제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게 좋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없어야지. 그리고 사람이 인싸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모임이 많으면 나와 놀 시간보다 모임을 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모임이 많으면 가정에 투자할 시간보다 외부에 투자할 시간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싸가 답이다 라고 근데 생각해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일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점점 더 바빠지고 둘 다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의료진 쪽은 그게 있어. 병원 일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러니까 가족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들어가는 순간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뭐 3순위, 4순위가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왜냐면 걔의 우선순위니까 1순위가 나일 수도 있지만 나도 거꾸로 내 우선순위에 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런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위에서 밀리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 아빠가 항상 바빠서 근데 우리 아빠는 바쁘지만 가정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고 우리 아빠도 친구가 막 없는 편은 아니지만 안 만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의 친구여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근데 뭐 나중에는 남편이 바쁜 게 좋대요. 최고지? 최고의 남편감이래. 최고지. 돈 많이 벌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집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나는 집에 잘 들어오고 돈 별로 못 벌어도 집에 잘 들어오는 남편이 좋은데 불가능하지. 그죠. 저도 바쁜 사람이라 나도 바빠서 나도 내년에 너무 바빠서 여기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얘가 집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없을 수도 있어.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마지막에 논문 준비하고 졸업시험 내 다음 학기에 IRB 통과하고 졸업시험 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학기에 이제 논문도 써야 되니까 좀 못하는 거 아니야? 유예. 나 척척 석사 돼야 되는데 그냥 학사로 남아있고 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졸업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아 없어. 야, 일단 그냥 뭐 개인적인 건데 넌 아홉수가 싫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하는 아니야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좀 더 봐야지. 졸업을 하면 결혼 안 하고 그랬으면 덜 못 봤으니까 더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3차수가 제일 여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대학원은 5차수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2, 3이 있고 4차수의 IRB랑 졸업고사를 보고 5차수의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마지노선은 3차수. 근데 이제 1, 2차수 때는 너무 만난 지가 별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3차수 때 한 거죠. 그래도 학기 중에 결혼해요. 그래서 수업을 신혼여행 갔다 오고 기말고사인가? 교수님이 그래서 날짜를 잡으신 분이 계셔서 선생님은 이날 과제를 하시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내 결혼. 진짜 웃겨. 결혼 준비하면서 뭐 상관 같은 거 없었어요? 할 말이 아주 많죠. 이런 적자. 결혼 업체에 대한 웨딩 업체에 대한 이런 적폐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뭘 뿌리 뽑아야 하는가. 이거는 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웃겨. 저는 3월 말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연도 3월 말에. 원래는 1년 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3월 말에 시작했고 12월 초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기간은 4, 5, 6, 7, 8, 9, 10, 11 8개월밖에 없죠. 근데 이러면 식장도 없고요. 뭣도 없어요. 심지어 저희는 사주가 안 맞아서 딱 그날 적정한 날짜에 저희가 부산 분들이 계셔서 너무 빠른 예식도 안 되고 너무 늦은 예식도 안 돼요. 그래서 딱 완벽한 시간인 한 2시 전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1시 40분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로망이 많은 신부도 아니에요.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사실 결혼을 3개월 전에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혼전 임신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터진다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평일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요즘엔 플래너를 많이 끼거든요. 플래너를 껴야 좀 편하니까 그것도 대형 기획사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웨딩 업체를 껴야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대형 업체인 아이땡 아이땡에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수요일 날 갔어요. 화요일 날 바로 연락을 해서 전 소개를 받았고 연락을 바로 해서 수요일 날 그 강남에 청담에 가서 상담을 했죠. 그래서 1시간 만에 스드메 다 골랐어요. 지금 14가 미국 거는 유심이 없고 저는 그런 신부예요. 저는 그런 신부여서 저 잘 모르겠다. 플래너님한테 알려달라라고 하면 알려주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좀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너무 없다, 못 해먹겠다, 너무 비싸다 라든지 너무 싸구려 같다 라는 거 말고는 그 중에서 골라요. 최대한. 왜냐면 많은 걸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스트레스 받았죠. 심지어 저희는 주말에밖에 촬영이나 뭐나 다 주말밖에 안 되니까 날짜가 일단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딱 7월 2일 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아침 10시 촬영 딱 스튜디오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니까 또 이게 웃긴 게 또 새벽부터 가면 얼리 차지를 또 받고요. 청담은 웃긴 게 항상 발렛을 해야 되고요. 진짜 같은 진짜 아우 진짜 자기야 삐처리 하셔야 돼. 그래서 아우 이제 진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요. 결혼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웃기죠? 이것도 진짜 차가 없으면 차를 렌트라도 해서 해야 돼요. 이거를 옮기는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근방에 있는데 걸어가질 못해요. 아니 신랑 신부가 차가 없을 수도 있지. 애초에 그걸 디폴트로 깔고 간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결혼하려면 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휘날리는 그걸로 차를 급하게 해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드레스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입어보고 엄마한테 간판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했죠. 중간 과정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건 막 시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사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돈으로 해결했어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뭐니 해도 뭐니 해도 최고다. 머니죠. 이건 근데 좀 극단적인 문제니까 뭐 제외하고 남자친구랑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죠. 뭐 연락이 안 되는데 다 제가 결정하는 정해야 거. 되고 이러니까. 근데 다 좋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나 혼자 결혼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도 근데 그런 걸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쩔 수 너무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뭐 약간 개인적으로 뭐 대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은행 업무도 처리했어야 됐고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대면 수업이 또 바뀌어가지고 대면 수업이었거든요. 막 바뀌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나 혼자만 하는 건가에 대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남편들은 의견을 제시하면 짜증나고요.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빡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선택한 의견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으면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다 괜찮아라고 하면 그럼 나 혼자 준비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이 결혼이다라는 근데 거. 선택할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끊임없이 선택을 맞아. 해야 되니까. 딘딘이 뭐 방송에서 슬리피랑 맞아. 결혼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뭐 스드면 뭐 그런 큰 거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드메는 오히려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차라리 문제가 안 돼. 뭐 청첩장 종이의 질감, 몇 장을 뽑을 건지 아니면 색깔부터 맞아. 뭐 디자인 뭐 그리고 어떻게 그 할 것인가. 멘트 그러니까 이게 그 청첩장 하나라는 걸 정하는 데 있어서만 해도 선택할 게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고 남이잖아요. 살짝 피가 섞인 형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하는데 또 내 취향 있고 지 취향 있고 양가 부모님 취향 있고 어르신들 취향 있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저희도 청첩장 때 스트레스를 받았죠. 청첩장이 의외로 밝은 느낌이 되게 많은데 겨울 예식에 어울리는 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치 어쩔 수 없어. 봄 예식이 진짜 어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봄이나 그치. 가을이 진짜 많은데 분위기. 겨울 예식, 그냥 여름 예식도 솔직히 약간 봄 예식이나 가을 예식 비비면 약간 밝고 청량한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겨울 예식이 진짜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울리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이 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고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고 어머님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아버님은 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하고 이게 또 청첩장은 부모님들이 부모님 손님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청첩장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은 못 모를 때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근데 없는데도 힘들어.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 모를 때 가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죠. 약간 내가 나이가 들었고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왔고 이제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고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드레스여도 가격대별로 다르고 같은 샵이어도 그 라인별로 블랙 라벨부터 프리미엄까지 라벨별로 돈이 다 다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아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를 때 가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게 어느 정도 포용이 되는데 점점 더 나이가 들면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선택지가 없어야 되는 스타일이고요. 완전 P, 완전 J. 머리에 띄워주세요. JP. 진짜. P인 신부들은 보기가 단정히 그러니까 몇 개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도리어 보기가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안 보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 한 5개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었으면 이런 게 좋고, J인 신부들은 나는 다 봐야 돼. 내가 하나하나 다 봐야 돼. 그래서 식장 하다못해 김연아가 입은 드레스가 어디 거에 얼마짜리인지도 다 찾아봤어 나는. 저는 그래서 지정으로 하고 몇 개 안 보고 결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드레스나 뭐나 다 보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르자라는 생각이 좀 컸고요. 그리고 귀찮은 게 컸어요. 근데 이게 드레스도 같은 실크여도 오간자 실크와 무슨 실크의 질감과 그것의 느낌과 그 구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몰라서 다행이었다. 그걸 알고 그걸 내가 드레스샵에 가는 것과 이게 다르다. 완전 성격이 완전 이게 또 MBTI가 그렇대요. 약간 우리가 어떤 MBTI냐면, 예를 들어 명품 매장에 갔어. 이제 매니저가 가방 이거 요즘 유행하는 알려주잖아요. 제 MBTI는 저는 사전조사 하고 왔는데 이 백에 이 체인 달린 거 없나요? 라고 그거부터 보여주세요 라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설명을 해주면 이쁘네요 그거 주세요 라는 스타일. 약간 이게 달라요. 아니면 들어가서 딱 보다가 이거 넌 내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완전 조사를 다 하는 거죠. 평소에 내가 들고 다니는 탭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그럼 질감은 모여야 되고, 램스킨은 너무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캐비어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저 같은 신부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날짜가 확실히 정해졌고 시작을 했으면, 저희는 어쨌든 식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그냥 식장 되는 날이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 급한 건 없으니까. 왜냐면 그만큼 또 따져보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럼 식장이 내가 이 식장도 봤고 이 식장도 봤어. 근데 여기가 좀 더 괜찮아? 근데 여기는 뭐가 별로야? 근데 이 별로인 걸 여기가 보완을 해. 그럼 난 둘 중에 뭘 고민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건 이게 식장이 N수가 10개 이상이 되어가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따질 게 좀 많이 몇 개 안 받고, 사실 식장 좋은 데도 많죠. 근데 저는 일단은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더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건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 또 손절은 굉장히 잘 때리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게 진짜 심해요. 만약에 성격이 우리 J 친구들은 다 보셔야 돼요. 다 안 보면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하나하나 계속 생각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은 결혼 해치웠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너무 좋다. 더 이상은 없다. 플래너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님이 처음 상담 갔을 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플래너님이 대충 막 스튜디오는 이거 해서 드레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드메 예산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가 정해요?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뭐뭐가 있고 여기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이런 스튜디오가 있고 막 예를 들면 인물 중심의 뭐 좀 깨끗한 느낌은 이런 스튜디오들이 있고 뭐 자연 중심의 좀 초록초록한 느낌 이런 스튜디오가 있고 그걸 보여주면 제가 추려서 그 중에서 자기들이 골라서 견적들을 딱딱딱 뽑아서 내가 그 중에 견적을 고르는 게 플래너 관리지 왜 자기가 미리 견적을 뽑아서 나한테 보여주고 여기서 네가 나머지 뭐 선택했을 때 플러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거 선택하면 마이너스 뭐 35 뭐 플러스 95 이렇게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좋았던 게 기준선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으로 기준선을 잡아주거든요. 완전 저렴하게 하는 신부들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는 안 잡아주고 보통 이 정도 레벨 이 정도 금액을 쓰신다 라고 해서 그 기준선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이만큼이 추가가 되고 이만큼이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기본 레벨을 알 수 있어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스즈메를 어떻게 알아? 나는 이제야 결혼을 준비했는데 스즈메를 알지도 못하고 전 그 상황에서 식장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준선이 있어서 좋았어 사실. 그 다음에 더 프리미엄으로 선택하든 뭐 다른 걸 선택하든 그건 그 다음에 제 몫이니까 아, 이 정도 선에서 많이 하는데 아, 이걸 선택하면 이 정도가 더 든대. 그래도 많이 드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게 드는 편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기준선이 없었으면 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랑 얘랑은 결혼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하는 게 있고 플래너가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견적들을 뽑아주면 우리가 맞는 예산에 맞춰서 그것들을 몇 개를 고를 텐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자기가 잡아놓은 선에서 시작을 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잡아놓은 선에 진짜 플래너서 업체 수수료를 포함해서 뭐 떼먹는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큰 업체고 뭐 그렇진 않다고는 하는데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가불리라고 하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 관계상 우리가 돈을 내고 소비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런 권리를 할 수 있는데 약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좀 그런 거죠. 약간 우리가 돈을 지불하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안 보여주는 느낌?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사실 거기서는 어느 업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우리가 보고 그걸 우리가 셀렉을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들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많이 그런 받았어요. 것도 있어요. 플래너나 뭐나 이 신랑 신부의 경제력이나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그렇게 추천을 해줘요. 플래너들이 보통 이제 딱 커플 처음 상담 오잖아요. 대충 견적을 딱 봐요. 그러면 이제 얘는 돈이 나오겠다, 얘는 돈이 안 나오겠다 하면은 애초에 그 견적 매기는 마진에서 내가 좀 더 빼먹을 수 있는 마진을 매겨. 예를 들면 얘네가 돈이 좀 많아 보여.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넣는 거죠. 그럼 나는 좀 더 이득을 챙길 수 있게. 그런 플래너들이 많아서 사실 그 뉴스 찾아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믿는 게 솔직히 조금 더 편하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나는 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추천을 너무 플래너님이 제가 돈이 많이 나오는 신부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간호사는 조금 빨리 버니까 결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많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비싸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둘이 플래너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게 다른 거야. 왜냐면 저는 예식장에서 돈을 아끼면 저는 드레스에서 쓸 거였거든요. 오히려 뭐 메이크업 이런 것보다도 드레스에서 쓸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좀 비싼 라인으로 좀 드레스를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원래 처음부터 결혼이고 뭐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던 드레스 브랜드는 하이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 중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추천을 되게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얘가 한 드레스 샵 같은 느낌의 정도는 또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 그 뭔가 아닌 그러니까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노멀 레인지가 어느 정도 이제 저렴한 레인지, 노멀 레인지, 조금 더 추가금이 나오는 레인지, 더 추가금이 나오는 레인지, 완전 하이엔드가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추가금이 나오는 레인지에 있는 데였어요. 조금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데였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조금 느낌이 그러니까 저 정도 라인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플래너님이 말해준 라인은 제 라인이 아니라 저 드레스보다 낮은 라인의 왜냐면 얘기를. 사진만 봐도 알거든요. 사진만 봐도 알지. 그치. 그거는 비교. 왜냐면 그 같은 비즈에서 나오는 영롱함이 다른데.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그 처음에 플래너가 처음 상담 계약했을 때부터 자기가 얘기해준 드레스 샵 2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기가 수수료를 많이 먹고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제휴업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고 내 추측이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는 28,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 커플도 아닌데 그래도 28 커플인 거고 얘네는 28, 26 커플이어서 제 생각엔 남자친구의 나이를 보고 좀 저렴한 데를 추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얘가 벌어놓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너무 비싼 걸 하면 결혼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해. 너무 비싼 거를 추천하면 근데 웃긴 게 그거죠. 드레스를 남자친구가 입는 게 아니고 내가 입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최고 그래도 고가의 샵들인데 그럼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꼭 하이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으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게 좀 그런 거죠. 저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유명한데 그냥 대충 했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저희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볼 생각도 못해서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다. 웨딩 업계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한 번 하는 결혼이니까 뭐 사실 스튜디오도 처음에 가격이 비싼 거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안 비쌀 수 있고 처음에 가격이 쌌다고 해도 추가금이 진짜 많을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추가금이 진짜 많고 추가금의 늪이다 결혼은. 그래서 추가금 진짜 많이 낸 것 같아요. 저도 스드메 뭐 해가지고 처음에 가격보다 많이 낸 거 훨씬 냈죠. 근데 그게 막 미친듯이 아깝다라기보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공지를 조금 더 해줬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신부가 아니라 정말 빠듯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신부라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아직 근데 저 엑셀로 정리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정리를 하다 보면 견적 어느 정도 나오죠. 원래 기존 금액보다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딱 보여요. 생각보다 꽤 많이 추가돼요. 힘들다.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 살아라.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게 지금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인 친구들은 많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들이 날 좋아했던 거 정도는 뭐 여러 있었겠죠? 그래도 생긴 게 나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지금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걸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친구를 등한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꼭 남자친구만 생기면 뭔지 알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남자친구만 생기면 그냥 갑자기 연락 안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왔다가 또 다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또 갔다가 진짜 그게 걔랑 결혼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 남는 건 동기고 남는 건 친구인데 지금 내가 나는 연애를 못하는 건가? 내가 약간 뒤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더 즐길 걸 즐기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오래 사귀던가. 저는 만나볼 수 있을 때 만나봐라라는 주의여가지고 근데 너무 오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뭐 역설적이긴 한데 왜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나 만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제대로 된 연애들을 한두 번씩은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래서 20 후반, 중반 넘어갔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럼 확실히 남자를 보는 눈이 생긴다. 아예 그거는-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저같이 그건 어쩔 친구를 수 많이 사귀거나 아예 사람을 많이 알면 이 사람이 진짜 도라이다 도라이가 아니다 얘가 뭔가 있네 아니네가 보이니까 그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술 진탕 먹고 만나는 남자들은 만나지 말아라. 거기는 안 되고. 그리고 키랑 외모 많이 보지 마라. 다 쓸모없다. 저희 남편들 얼굴이 쉽지 않잖아요? 아 웃겨. 근데 얼굴값 하고요. 남자들, 여자들도 얼굴값 하듯이 남자들도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러면 얼굴값 할 거고 뭐 못생긴 애들은 꼴값 한다는데 그래 뭐내 눈에 그거는 잘생기면 내 눈에 남자는 잘생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귀여우면 돼요. 귀여우면 끝이에요. 잘생긴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귀여운 건 영원해요. 귀여운 건 영원합니다. 남자친구의 뱃살이 귀여워 보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진짜 맞지. 귀여운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 연상을 몇 살까지 만날 수 있냐? 아, 20살인데? 전 상관없어요. 뭐 8, 9살 연상 전 직장인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이 때 차 있는 오빠, 돈 버는 오빠를 만나기 시작하면 들리면 절대 그치. 주변에 있는 사람 못 만나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맞들리면 맞지. 처음부터 뭐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인스타샷을 찍고 오빠가 밥 사주고. 오빠가 사준 가방을 매며 오빠가 나를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뭐 아반떼든 뭐 소나타든 뭐 벤츠든 뭐든 모르는 식으로 태우고 와고 데리러 가고 편안하게 옆에서 조수석에만 있을 그런 연애는 하면 안 된다고.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취준생 나이까지겠지? 데드라인은 그쯤인 것 같아. 아, 사회 초년생 정도? 사회 초년생도 조금 애매해. 내가 20살이니까 21이니까 나랑 대화가 안 통할걸? 그것도 맞긴 하지. 대화가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게 좋아요. 굳이 같은 맞아. 학과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많이 같은 학과를 통해야 돼. 만나지 마세요. CC는 만악의 지름길. 같은 학과 아니시잖아요. 같은 학과는 아니지만 CC죠. CC죠. 학교 CC 정도야 뭐. 학교 CC 정도야. 괜찮죠. 아, CC 좀. 과 CC는 모든 친구들이 끊길 수 있다. 아, 그렇지. 근데 학교 CC도 쉽지 않다. 생각보다 학교는 좁은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너무 붙어 다녔다. 그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 어쨌든 20살, 21살들한테는 제발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만나지 말고 너무 바라지 말고 남자한테 의존하면 돼. 인생은 홀로서기다 어차피. 주면 고마워 하지 말고 그거 어차피 주면 너도 줘야 되는 거 맞고 그렇지. 인생은 기분 그리고 테이크다. 뭐 오빠가 더 많이 버니까 오빠가 사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아. 다 빚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다. 뭐 재벌 만나는 거 아닌 거서야. 우리가 더 잘 벌어서 그랬나 봐. 그런가? 지금 좀 약간 역전되셨는데 그런가? 역전되셨잖아요. 그렇지. 나 지금 가만히 있잖아. 마음 편해요. 이렇게 사는 게. 좀 멋있지 않나요? 남편보다 잘 버는 언니. 멋지죠? 연락하세요. 귀엽죠. 여기 번호 찍어. 연락하세요. 인스타 아이디 막 인스타 찍고. 태그 골뱅이. 맞아. 겐톡 주세요. 아 웃겨. DM 주세요. 난 근데 오빠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멋있어. 아니 졸업했을 때 졸업 그게 상이 2개가 적히는 거잖아요. 응. 진짜 멋있지 않아? 그치. 그렇게 따지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주말에 인스타 볼 때마다 주말에 맨날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그거 하고 그치. 자기 할 일 하고 그래, 어떻게 좋아하는 거 사는지 하고. 몰라. 카메라 돌려 빨리. 이제 오빠 찍어. 오빠 찍어 못해 랜딩컷. 아, 두 분 그럼 이제 앞으로 좋은 일 마시고 결혼 화이팅. 파이팅. 쌤 여기를 빌려 얘기를 하자면 나랑 결혼하자고 해줘서 고맙고
잘 살아보자. 밥은 잘 차려줄게. 설거지는 잘하고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와이프가 집에 잘 없어도 대학원 가 있는 거니까 혼자 울지 말고 너도 대학원이나 가. 잘 살자. 사랑해. 사랑해.